이제 실전 투자자죠. 저희 남편한테 제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실전 투자자. 뜻이 뭔 줄 아세요? 실패 전문 투자자입니다. 실전 투자자인 남편 덕분에 공인중개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솔창부동산TV의 양계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응원을 해주십니다.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이나 또 찾아와 주시는 손님분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진 않은데 젊은 나이에 공인중개사가 되었냐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결혼을 빨리 해서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보통 결혼했다고 하면 결혼 빨리 하셨네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두 아이의 엄마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그래도 애기 엄마네요 라고 하시는데 애기 엄마가 아니고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생입니다. 첫째가 초등학생 5학년이고 둘째가 3학년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애기 엄마 안 같다. 근데 애기 엄마가 아니고 초등학생이다 하면 놀래시고 또 애들이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라고 하면 두 번 놀라십니다. 저는 그렇게 결혼을 빨리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저는 사실 아주 평범한 집에서 이제 아이들만 보던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 이제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아끼고 살림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런 전업주부였는데요. 이제 실전 투자자죠. 저희 남편한테 제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실전 투자자. 뜻이 뭔 줄 아세요? 실패 전문 투자자입니다. 실전 투자자인 남편 덕분에 공인중개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부동산을 공부해서 공인중개사가 되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진짜 두 말 안 하고 저희 남편 덕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의 아줌마들이 그렇듯이 이제 저도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정말 불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로 부동산을 몰랐냐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죠. 보통 저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고 입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건 구입자금 대출이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근데 이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매매가가 조금 오르거나 KB 시세가 올라서 그 집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받는 대출은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권이나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약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서명 날인을 하는데 그 약정서에 서명 날인을 한 것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 추가로 집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정 위반이 걸리게 돼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또한 코로나가 왕성일 때 21년도쯤에 저희가 또 갈아타기 하려고 추가로 집을 매수하게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8월이었나? 저희가 가계약금 보내고 나서 이제 한 이틀인가 있으니까 농협 대출 중단, 신한은행 대출 중단, 국민은행, 부산은행, 은행이란 은행 할 것 없이 전부 다 대출이 중단이라는 막 그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집을 사기를 기다렸다는 마냥. 그때도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막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모든 은행들에 다 전화를 돌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화보다는 은행에서 대출 관련된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면서 각 지점마다 상담을 해서 결국 해결을 하게 된 케이스긴 한데 또 다행으로 그때는 1금융에서 마침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되게 잘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보면 사실 저희가 막 여유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신혼생활을 전세로 시작해서 1년, 2년, 한 2년도 채 안 살고 매번 갈아타기 해서 어렵게 집을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케이스인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랐다. 돈이 여유가 있는 채로 결혼을 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너무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코로나 때 저희 남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몇 천만 원씩 폭락해서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손실 마이너스 이런 것들만 경험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지? 막 고민을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찾아오시는 손님분들 보면 뭐 엄청 이른 나이부터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모님 세대부터 투자를 쭉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고 싱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님의 영향도 큰 것 같고 이게 참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었다 해서 결코 잘못된 건 아니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저 같은 사람도 악착같이 이렇게 열심히 갈아타기 하고 노력하면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룰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저는 크고요. 그리고 말이 잠깐 딴 데로 샜는데 또 코로나 때 신랑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몇 천만 원 손실 보고 그때는 손실이 너무 커서 사실 자발적 요즘 미라클 모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는 저는 강제적 미라클 모닝을 진짜 몇 달 동안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서로 잠 못 자서 옆으로 보면 본인도 못 자고 있고 얼굴이 막 잿빛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다는 표현이 진짜 모자랄 만큼 힘들었었는데 이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가 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저의 과거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네요. 이 정도로 부동산에 무지했고 많은 풍파를 겪은 제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지도 벌써 한 4년 차가 됐습니다. 앞전에 부동산을 하면서 배우고 정식적으로 제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개업 공인중개사로는 4년 차가 되지만 사실은 살면서 한 번도 겪지 않아도 될 모든 것들을 저는 다 겪어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돌아오고 힘들어야 하나?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왜 나만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 무지하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분들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서 별로 경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내공을 가지고 있는 지극히 생계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아이들한테까지 이게 다 짊어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기 시작하다가 그렇게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게 됐습니다. 뭔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그냥 부자가 될 것만 같았거든요. 예전 생각을 해보면 진짜 신혼 때는 첫 집이라고 이제 분양받아 보겠다고 한 15년도, 16년도쯤에 청약을 했는데 무려 신혼부부 특공을 써봅니다. 근데 그 특공을 지방에 있는 25평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는데요. 그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3층인 거예요. 앞에 일자가 어디 있지? 몇 번을 다시 쳐다봤어요. 근데 이게 13층도 아니고 23층도 아니고 3층인 거예요. 그러면 보통 지금 같을 때는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때는 그냥 특별공급이라는 통장을 썼고 나는 이걸 넣었기 때문에 무조건 꼭 쥐고 가지고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무려 그 아파트는 미분양 아파트였는데요. 이제 미분양이 나서 남들은 청약했다가 그냥 층이 안 좋거나 뭐 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미분양이니까 내가 입맛대로 골라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또 꼬깃꼬깃 소중하게 꼭 가지고 입주까지 하게 됩니다. 진짜 웃긴 거는 나중에 입주할 때 시기가 됐을 때 어차피 분양권이니까 분양권 사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럼 나도 이거 꼭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올라서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순수하게 그렇게 꼬깃꼬깃 가지고 갑니다. 그때도 저희가 한 34평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고 그때 저희 아이들이 아마 3살, 4살 정도 엄청 어렸어요. 아기였을 때 짐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에 입주할 시기가 다가오고 나서 저희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막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4천까지도. 그래서 이제 저희는 34평 살다가 짐을 버릴 대로 다 버리고 그 애증의 신혼부부 특공의 3층 그 집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34평에서 25평으로 짐을 줄여가면서 이사를 할 수도 있구나 라는 되게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사 전부터 짐을 되게 많이 버렸는데 이사 가고 나서도 끊임없이 버릴 게 많더라고요. 수납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 넘도록 거의 짐 정리만 버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과거를 한번 회상하면서 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슬프고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한데 좀 많이 짠하네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지금은 예전의 손실들이죠. 이제 저는 이걸 포인트 적립이라고 표현하는데 남편이 적립해 놓은 포인트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끔씩 급한 사정 때문에 매매로 내놓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뭐 사실 사정 없는 금매는 진짜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한 분 한 분 사정을 들어드리다 보면 진짜 너무 제 얘기 같고 이야기도 듣다 보면 막 저도 눈물이 나서 같이 위로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막 많이 울고 가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도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약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MBTI가 T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렇게 냉정하게 이제 방안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너무 감정이 섞이더라고요. 이렇게 큰 역경을 몇 번씩이나 이겨내고 보니 집이라는 나의 보금자리는 이제 내 인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열심히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덧 이제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된 지도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살면서 부동산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이게 제가 정말 모르니까 이게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어볼 데가 없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포기하고 싶었을 만큼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친구들도 너무 어리기도 했고 주변에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하시는 지인도 없었고 부모님들도 부동산을은 아예 모르시기 때문에 더 물어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부동산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 정말 어리신 분들은 부동산 가서 진짜 순수하게 물어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냥 막 공부하러 왔냐고 그냥 가라고 막 이렇게 무시당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제 나이 또래나 내 집 마련이 처음이신 분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들어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역량을 키워서 어떻게 영향력을 키우면 저 같은 케이스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까 진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과 사실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저의 과거의 경험들 그리고 제가 이 업을 하면서 간접 경험들 매수 매도 고객님들의 경험들 이런 케이스가 이제 풍부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이 또 저를 힘들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든 약간 근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처음엔 맞닥뜨리고 너무 커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힘들었지만 이겨내다 보면 그렇게 단단해져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많은 치킨집보다도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상에는 정말 많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내 집 앞마당만 바라보는 중개사가 아니라 나의 앞마당을 포함해서 부산 전체를 바라보는 공인중개사가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고 앞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훨씬 더 저희 앞마당을 많이 늘려가면서 이제는 부산뿐만이 아니라 서울까지도 이제 사실 저희 대한민국에 살면 서울 부동산을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모두가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내 집 마련이나 가장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을 밟아 나가시는 것들은 가장 잘 아는 나의 이 부산, 이 마당에서 먼저 실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천천히 서울 공부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 말고도 사실 진짜 겪은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자고 하니 또 저희 남편이 이미지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 손님분들 오면 진짜 서슴없이 다 말씀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는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요. 막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찔러도 눈물도 안 나오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저처럼 돌아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과정은 안 겪어도 되는 과정이거든요. 조금만 안다면 아니 그냥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살짝만 방향을 틀면 올바르게 갈 수 있는데 이게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 인연이 닿을 때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고요. 머리가 하얗게 새서 이제 할머니가 될 때까지 건강한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진짜 제 꿈은요. 제 건물에서 카페를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 꿈으로 향해 나가는 저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물론 그 고민도 해결이 되는 고민이 있을 거고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환점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꽁꽁 싸매고 계시지 말고 언제나 편하게 솔찬부동산의 양갱 저를 찾아주시면 진짜 성심성의껏 제가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밝게 웃으면서 맞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